강지안. 아버지의 불호령에 저는 구름 위를 떠다니던 정신을 겨우 차렸습니다. 아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는데 가슴팍이 서늘했습니다. 그때 익숙하지 않은 팔 하나가 제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고태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번엔 다른 분의 녹이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저는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주위로 저희 부모님, 고태준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언니와 몇몇 친척들까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은 무슨? 너 지금 다 잡아먹혔는데 아침 인사가 나와. 아버지의 고함에 저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곳은 호텔 스위트룸. 바닥엔 제 옷과 남자의 옷이 뒤엉켜 널브러져 있었고 고개를 숙여 제 몸을 보니 온몸엔 붉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 아래쪽이 욱신거렸죠. 저는 경악하며 옆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자, 고태준의 싸늘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하늘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뒤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함과 질책, 비난이 쉴 새 없이 오갔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라, 지안아. 이모가 이 녀석 너한테 책임지게 할 테니. 그렇게 아침에는 불륜 현장을 들키고 오후에는 혼인신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짝사랑의 결혼에 상심에 마신 술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수야, 나 어떡해. 바에서 저는 절친 지수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지수는 제 결혼 증명서를 들고 혀를 찼죠. 세상에 하룻밤 사이에 철벽남 고태준을 침대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해치우다니. 내 친구, 이 속도는 너밖에 못 따라가. 저는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짝사랑하던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그 슬픔에 마신 술 때문에 원수 같은 놈과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고태준이 제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릴수록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지수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좀 할게. 고태준 몸매는 어땠어? 기술은 끝내주디. 술기운에 흐릿했던 머릿속으로 단단한 가슴 근육과 완벽한 복근의 윤곽 같은 몇몇 장면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지안, 미쳤어. 저는 테이블 위 맥주캔을 집어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흐엉, 나 이혼할래. 쟤랑 못 살아. 현장을 들켰을 때 양가 어른들이 모두 계셨으니 두 사람의 결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명예를 더럽힌 여자와 억지로 책임져야 하는 남자. 그렇게 떠밀리고 떠밀려 저희는 구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만 울고. 언니가 남자 모델 구경시켜줄게. 내 꼴을 보니 고태준 기술도 별로였나 보네. 지수는 넋이 나간 저를 끌고 무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옷을 벗는 남자 모델들. 그들을 향한 늑대 같은 여자들의 시선과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수가 제 손에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속삭였죠. 저기 팬티에 꽂아주고 와 슬쩍 복근 만져보는 건 서비스고. 역시 유학파는 노는 물이 다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몸매의 남자 모델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근육질의 한 모델이 제게 다가왔고 저는 지수가 시킨 대로 그의 팬티 가장자리에 돈을 꽂으며 복근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만졌다.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지수가 이런 곳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식스팩을 보고 누가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얘야, 야야, 야.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지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강지안. 뒤 좀 봐, 누가 왔는지.
아, 방해하지 마. 나 오빠들 구경해야 돼. 저는 그녀의 손에서 지폐 몇 장을 더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제 등 뒤를 향해 눈짓을 했죠. 왜? 눈에 사시 왔어. 지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내가 남자 구경하러 가자고 한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수가 저를 툭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 어떤 단단하고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고개를 들자 칠흑같이 어두워진 고태준의 잘생긴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지안. 대단하네. 혼인신고한 첫날부터 남자 모델이나 보러 다니고.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돼? 저는 남편에게 외도 현장을 들킨 아내처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밖에 세워진 마이바흐 안에서 저는 차문의 바싹부터 그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의 형을 10년 동안 짝사랑하면서 저는 늘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태준처럼 독설을 내뱉는 남자는 감당할 수 없었죠. 겉은 차갑고 속은 시커먼 남자. 두 집안이 친했기에 저와 고신의 형제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섬친아였죠. 그에 반해 저와 언니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냈고요. 그의 형 고선우는 신사적이고 우아해서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태준은 달랐습니다. 특히 그 지독한 입 때문에 늘 저와 사사건건 부딪혔죠. 멍청하다고 놀리고 기본적인 수학도 못한다고 비웃고 그의 입버릇은 내 눈엔 뭐 이상한 거라도 꼈냐 였습니다. 저는 그의 재수없는 행동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를 철천지원수로 여겼습니다. 뒤에서 그를 욕한 횟수만 해도 10,000번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보를 제대로 받게 된 거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이야. 왜 말이 없어? 고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까는 아주 신나 보이던데? 그래, 그 남자 모델들 만질만 하던가? 돈 좀 줘서 다 벗고 춤이라도 추게 해줄까? 두피가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아니, 괜찮아. 사실 뭐 그냥 그랬어. 아니, 근데 내가 왜 주눅 들어야 하죠? 내가 남자 모델을 보든 말든 그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강지안, 이 바보야. 그냥 그랬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자세히 말해봐. 내 몸매가 기준 미달이라 이제 만족이 안 돼서 밖으로 나도는 건가? 그의 말에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깊은 눈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변명할 틈도 없이 고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자 모델은 무슨 이리 와 만지고 싶다며. 실컷 만지게 해줄 테니. 그는 제 손목을 잡아채 자신의 검은 셔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끓는 물처럼 뜨거웠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며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자신의 단단한 복근 위에 고정시킨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만져봐. 좋아하잖아. 아니면 내 몸이 별로인가? 어젯밤엔 그렇게 좋다고 더 빨리 해달라고 소리치더니 제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존심이 폭발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고태준, 너 미쳤어. 내가 남자 모델을 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 돈 쓴 것도 아니잖아. 내 맘이야. 너 같은 시체 같은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런 거다. 왜? 갑자기 배짱이 두둑해진 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날 간섭해? 그리고 똑똑히 말해두는데 너 몸매도 별로고 기술도 최악이야.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 표정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 순간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죠.
꼬마 강지안. 고태준이 그가 지어준 별명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뭔가 잊은 모양인데. 우린 오늘 혼인신고를 했어? 난 내 법적 남편이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자격이냐고 묻는 건가? 그는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잊지 마. 오늘 밤은 우리 신혼 첫날이야.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자격인지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줄 테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 나 진짜 쟤 화나게 했구나. 제발 그만. 나 죽을 것 같아. 온몸이 트럭에 치인 것처럼 욱신거리고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지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내 몸매가 별로라고? 기술이 최악이야? 그는 제 팔을 살짝 깨물며 복수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휘둘려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죠. 그가 사는 도심의 고급 아파트로 끌려온 후부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빌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침실까지 이게 대체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내 몸매 좋아? 기술은 어때? 왜 그는 이 두 가지에 집착하는 걸까요? 제 목이 다 쉰 건 모르는 걸까요? 좋아. 아주 좋아. 저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를 빨리 끝내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제 말이 주문이라도 된 듯 그는 저를 거의 부서질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앞으로 또 남자 모델 보러 갈 건가? 아니. 안 가. 내가 누구지? 마지막 순간 그는 기어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백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저는 그의 가슴을 세게 물었습니다. 고태준, 이 나쁜 자식아. 못 참겠으면 당장 내려와. 제가 보지 못한 그의 눈저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살 남자의 체력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저는 침대 위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비명을 질렀죠. 배고프지 않아? 고태준이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활짝 젖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벌써 다음 날이었죠. 창밖에 푸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으악.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부모님께 연락도 없이 외박이라니. 결혼 전까지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으면 가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셨는데. 고태준이 침대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어제 내 부모님이 기사편에 내 짐 전부 1위로 보냈어. 뭘 그렇게 무서워해. 잠깐만요. 그가 방금 뭐라고 했죠? 저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몸에 닿자 온몸에 남은 붉은 흔적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렸죠. 어떻게 엄마가 내 짐을 다시 말해줘야 하나? 꼬마 강지안. 넌 어제 나랑 혼인 신고했어? 이제 내 아내라고. 나랑 같이 안 살고 어디 가려고? 망했습니다. 혼인 신고도 모자라 짐까지 이리로 옮겨졌다니. 한 걸음 삐끗했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꼬여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내 부모님이 전해달래. 심심하면 집에 오지 말라고. 고태준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그런 비인간적인 말을. 그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내가 반품할까 봐 걱정된다고 오늘 아침에 해외여행 떠나셨어. 결혼식 올릴 때나 돌아오신대. 다 망했어. 이 세상은 끝이야. 저는 무력하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부모님이 고시 형제를 얼마나 사위 삼고 싶어 했는지 잘 압니다. 형을 놓쳤으니
동생이라도 꽉 잡으려고 딸을 팔아넘긴 거죠. 이제 그들은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나고 저는 이 재수 없는 놈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고태준이 이불을 획 걷어내고 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뭐 좀 먹고 다시 자. 의외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픈 저를 안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세더군요. 씻고 나온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고태준은 다시 저를 안아 식탁에 앉혔습니다. 참치 샌드위치를 오물거리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어머니가 집에 와서 밥 먹으래? 저는 순간 씹는 것을 멈췄습니다. 고씨네 집에 가라고? 그럼 고선우와 그의 새 신부를 마주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좋아한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고태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고태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더 챙겨주시는 게 당연했죠. 고씨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고태준이 저를 보며 비꼬았습니다. 꼬마 강지안.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저 안에 있는데 기뻐서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선우 오빠 하며 달려갔겠지만 이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저는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말 못하면 가만히 있어? 고태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넌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눈이 고선우한테만 붙어 있었잖아. 화가 나서 그를 째려보고 먼저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선우가 그의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고태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형수. 저희 왔어요. 고태준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향했던 그 다정한 미소. 지아나 하고 부르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식사 후 저는 슬픈 마음을 안고 고태준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보니 심장병이라도 걸릴 것 같았죠. 견디기 힘들어. 방으로 들어온 고태준이 문을 닫고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었습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나라면 진작에 죽어버렸을걸? 그는 꼭 제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고태준. 너 하루라도 나 안 놀리면 입에 가시가 돋냐? 응, 널 놀리는 게 내 인생의 낙이거든. 이 나쁜 자식. 저는 침대 위 베개를 집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고선우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너랑 무슨 상관인데 왜 맨날 내 앞에서 얼쩡거려? 내가 방해만 안 했어도 난 벌써 고백 성공했을 거야. 매번 제가 고백을 계획할 때마다 이 왼수가 나타나 판을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내 그 유치한 고백 방식으로 우리 형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형은 널 동생으로만 봤어. 너처럼 멍청한 타입은 좋아하지도 않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제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저는 고선우의 타입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걸 꼭 이렇게 제 면전에서 말해야 했을까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고태준. 나 너랑 이혼할래. 걔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바에서 저는 또다시 지수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남자를 좋아한 게 죄야? 아니, 죄가 아니야. 잘못이 있다면 그건 남자들 탓이지. 고태준이 뭐가 잘났다고. 입만 살아서는? 너 진짜 이혼하면 내가 더 잘생긴 놈으로 물어다 줄게.
그래도 슬픈 걸 어떡해. 고선우랑 그 아내 너무 다정해서 질투나 죽겠어. 2시간 전 고태준과 대판 싸우고 집을 뛰쳐나온 저를 지수가 데리러 와 또 이 바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자, 마셔. 지수가 건네는 시원한 맥주. 하지만 마실수록 더 슬퍼졌습니다. 테이블 위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젠장, 고태준이 아직도 전화하네. 지수가 제 폰을 낚아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야, 고태준. 너 남자 맞아? 여자애 하나 괴롭히니까 좋냐? 양심은 개나 줘버렸어? 우리가 어디 있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강지한, 너랑 이혼한대. 내일 구청에서 보자고. 대단하다. 내 친구, 정말 용감하구나. 술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그 나쁜 놈, 고태준이 제 앞에 나타나는 환영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자. 그가 저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지만 저는 힘없이 그의 몸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마셔? 그 순간 저는 그의 등에 엎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단단히 잡고 저를 업은 채 발을 나섰습니다. 왜 내 전화 안 받아? 받기 싫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의 비싼 셔츠에 눈물 콧물을 다 닦아내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가식 떨지 마. 그의 등이 참 따뜻했습니다. 문득 15살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개에게 쫓기다 도랑에 빠져 흠뻑 젖고 발목까지 삐었을 때 그가 지금처럼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냄새나는 저를 개의치 않고 괜찮냐고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 주었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고태준은 그날 밤 저를 유난히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욕도 잔소리도 없이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준 뒤 자신의 큰 침대에 눕혀주었죠. 그의 침대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잠결의 따뜻한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베개 참 좋네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잠결에 무슨 말을 했는지 고태준은 저를 침대 밑으로 뻥 차버렸습니다. 난 고선우가 아니야? 바닥에 널브러진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몰라. 내일 생각하자.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고태준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냉랭한 얼굴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나서야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 갈게. 어딜 가는데? 그의 싸늘한 시선이 저를 스쳤습니다. 누군가 날 보기 싫어하니 내가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가 정말로 저를 버리고 떠나려는 걸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그가 캐리어를 끌고 떠날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데 우리는 원래 원수 사이였는데 왜 제가 비디라도 진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 카페 카운터에 엎드려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고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선우 오빠. 여긴 어쩐 일이에요? 지나가다 내가 보이길래.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사가 안 돼서요. 태준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네. 걔가 없어서 제가 왜요? 그제야 저는 그가 고태준의 행방을 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준이 해외 출장 갔어. 열흘은 있어야 올걸. 너한테 말 안 했어? 고선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둘이 싸웠구나. 어쩐지 요즘 걔 기분이 안 좋아서 임원들만 들들 볶는다고 다들 나한테 하소연하더라. 저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지아나. 고선우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날 좋아했던 거
사실은 알고 있었어.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난 널 늘 동생으로만 생각했어. 귀엽고 활기차고 늘 즐거움을 주는 동생. 진작에 확실히 말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이랑 시작은 좀 이상했지만 형으로서 두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지아나. 앞에 있는 풍경도 멋지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뒤에 놓친 것들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아마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될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심오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던진 다음 말은 똑똑히 이해했죠. 태준이 며칠 뒤에 돌아올 거야. 도착 시간 알려줄게. 너 진짜 공항에 마중 나갈 거야? 걔는 며칠 동안 너한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지수는 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며? 엄마가 전화해서 고태준 꽉 잡으라고, 걔 놓치면 더 좋은 사람 못 만난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그때 지수가 핸드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강지안. 고태준 스캔들 났어. 파파라치가 찍었는데 웬 혼혈 미녀랑 해외에서 촛불 켜고 저녁 먹고 같이 호텔 들어갔대. 저는 지수의 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고태준과 미녀, 촛불 저녁 식사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기까지. 그 소문이 퍼진 후 저는 고신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상심할까 봐 계속 저를 위로했지만 사실 제 기분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그날 밤 저는 고태준의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그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가 늘 쓰던 시원한 향수 냄새. 문득 제가 그를 꽤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독설이 없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고태준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파파라치들에게 둘러싸여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했죠.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나쳐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 등 떠밀려 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등 위로 아직 희미해지지 않은 손톱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애가 남긴 걸까? 기분이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저기, 고태준.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이혼해 줄 수 있어? 혼이라는 글자를 뱉기도 전에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지안. 나랑 결혼한 게 그렇게 불쾌해? 분노와 함께 그의 눈에 스친 상처를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우린 실수로 시작된 관계잖아. 그가 비웃었습니다. 강지안.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사람으로 보여? 누가 날 강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꿀꿀한 기분으로 카페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있다가 유리문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문이 산산조각 났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그에게 무시당했던 서러움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나 가게 문 깨먹었어.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파. 와서 나 좀 구해줘. 그런데 20분 뒤 달려온 사람은 고태준이었습니다. 강지안. 너 괜찮아? 그의 얼굴을 보자 서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죠. 그는 제 얼굴과 손에 난 자잘한 상처들을 보고 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부터 하자. 병원에서 나와
저는 얌전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라 잃은 사람처럼 운 것도 모자라 지수에게 전화한다는 걸 그에게 잘못 걸었다니. 고개를 푹 숙이고 걷다가 멈춰선 그의 등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유리문을 박살냈더라? 쏘아붙이는 그의 말에 대꾸하고 싶었지만 며칠간 저를 대하던 그의 냉랭함이 떠올라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고태준. 나 이제 무시하지 마. 우리 화해하면 안 돼? 그가 복잡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왜 너랑 말하기 싫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마치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강지안. 고선우에게 향한 내 몽상과 같은 마음 좀 거두고 제대로 좀 봐줄 수 없어? 뭘 봐?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원망이 섞인 듯한 눈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나, 고태준을. 고태준이 드디어 내 멍청함에 질렸구나. 언니를 찾아가자마자 들은 말이었습니다. 언니. 걔가 나보고 멍청하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언니는 내 친언니잖아. 언니는 게으르게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지안. 너 진짜 몇 년 동안 몰랐어? 어릴 때부터 내 일은 다 고태준이 해결해줬잖아. 아빠한테 혼날 땐 걔가 달래주고 공부 못하면 걔가 가르쳐주고 중학교 때 남자애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걔가 친구들 데려와서 혼내준 거 다 잊었어? 그런데 넌 머릿속에 고선우밖에 없어서 걔를 원수 취급이나 하고 나 같으면 너 신경도 안 썼어. 언니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 25년 인생에 고태준의 그림자는 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 씨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침 고태준도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다쳤다는 소식에 안절부절 못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닭고기 밤조림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고태준의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그의 등을 철썩 때렸습니다. 얘가 내 아내야. 예뻐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 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고선우 부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접은 것 같았죠. 저는 슬쩍 고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내 남편, 맨날 저런 여자들이랑 일해야 돼. 내가 직접 회사로 쳐들어가서 내가 부인이라고 도장 찍고 와야지. 여기서 사진이나 보고 있으면 어떡해. 지수의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마침 고선우가 커피와 디저트 30인분을 주문했고 저는 이때다 싶어 지수를 끌고 고씨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고선우의 비서를 따라 최고층으로 올라가던 중 저는 회의실 옆에서 고태준과 그 혼혈 미녀가 키스라도 할 것처럼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저는 그에게 달려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긴 어떻게? 어떻게는 무슨? 내가 안 왔으면 이 꼴을 어떻게 받겠어? 고태준, 너 회사에서도 아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구나. 그 여자가 고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저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아내예요.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요. 아내요. 여자의 놀란 시선이 고태준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맞아. 내 아내야. 말이야,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을 텐데. 그의 말에 온몸이 붕 뜨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내 아내를 아주 사랑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고태준의 사무실. 저는 그의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얼굴이 터질 듯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아내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문득 책상 위 액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 18살 생일날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3살의 그와 18살의 나.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고태준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제가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잘 나와서 그냥 뒀어.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태준, 나 배고파. 저는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랑 밥 먹으러 가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그 여자랑 나가서 먹을래?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자꾸 나한테 집적대는 거라고. 파파라치한테 찍힌 것도 파티에서 그녀가 드레스 밟고 넘어질 뻔한 걸 내가 그냥 부축해준 것뿐이야. 정말이야. 믿어줘.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깊은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태준. 너 믿어.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선물했던 인형, 20살 때 선물한 만년필, 제가 잃어버렸던 머리핀까지 저와 관련된 사소한 물건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비밀 계정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저와 있었던 즐거운 일들, 그리고 그의 쓰라린 속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 눈뜬 장님. 내 맛있는 거 다 얻어먹고도 다른 놈을 좋아해. 마지막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늘 말다툼 속에 숨어 있었는데 저는 번번이 그를 원수로만 여겼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지아는 정말 멍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만나고 싶다. 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잠깐 내려와 줄 수 있어요? 뭐? 너 지금 밑에 있다고?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내려갈게. 택시가 호텔 입구에 가까워지자 저는 급하게 뛰어나오는 고태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내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일어나려는데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지아나. 걱정 가득한 목소리와 함께 고태준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디 다쳤어? 그를 보자 요동치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발목을 삔 것 같아. 그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올라타. 병원 가자. 그의 등은 참 따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평온한 항구처럼. 고태준. 발목 별로 안 아픈 것 같아. 병원 말고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 안 돼? 알았어. 그는 밤 10시가 넘은 한적한 거리를 저를 업고 걸었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온 거야? 보고 싶어서. 세 글자에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왜 나한테 화냈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가 작게 헛기침을 하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매일 이혼하겠다고 소리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내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지혼이라는 말을 쉽게 뱉을 때마다 내 심장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출장 간 내내 내가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주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지안. 나 좀 봐주면 안 돼? 나 좀 얘 좋아해주면 안 되냐고. 그의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독설만 하고
멍청하다고 놀렸는데 내가 고선우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질투나서 그랬어. 저는 그의 옷에 눈물을 닦으며 훌쩍였습니다. 너 오나 때문에 오는 거야? 아니면 그 자식 때문에 오는 거야?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훌쩍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고태준. 응, 듣고 있어? 나 요즘은 고선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언니가 나보고 바보래.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은 넌데 왜 다른 사람만 좋아하냐고. 내 언니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네. 저는 그의 어깨를 살짝 물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멍청하고 바보인 거 인정할게. 그는 저를 땅에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선 남자, 저를 걱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망설이면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가 저를 품에 안고 더 달콤하고 격렬한 키스로 화답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저를 놓아주고 불타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나.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태준. 만약 내가 지금부터 우리 연애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면 이상할까? 그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눈을 환하게 빛냈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고 벅찬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이상해. 훗날 우리의 진짜 결혼식 날에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고태준, 너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 정말 알고 싶어? 알고 나서 도망가기 없기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15살 때 개한테 쫓기다 도랑에 빠져서 흠뻑 젖고 더러웠던 바로 그날부터. 역시 나답고 역시 그다웠습니다.